커말 1급 두 번째 과목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 여러분들께서는 스프레드시트 실기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오시면 필기의 내용이 매우 수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동 필터는 각 열에 입력된 데이터의 종류가 혼합되어 있을 때 날짜, 숫자, 텍스트 필터가 모두 표시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는지 한번 보면 영역을 잡고 데이터의 필터를 눌러서 사원 필드의 필터의 내용을 보면 텍스트 필터라고 되어 있죠. 만약 여기 사원에 숫자가 막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 다음에 눌러보면 숫자 필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숫자 필터로 바꾼 거냐 하면 사원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지금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 필터로 되어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텍스트 필터라고 되어 있겠죠. 이렇듯 여러 가지의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을 때 이러한 게 모두 표시되는 게 아니라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가 표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번의 내용을 보시면 고급 필터는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조건의 첫 셀은 반드시 필드명을 입력해야 한다. 1분기의 값이 200 이상인 자료를 필터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는 한 다음 수식으로 해서 1분기의 첫 번째 칸 그리고 혼합 참조로 좀 바꿔주고 크거나 같다 200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1분기라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혀있는 이 필드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상한 말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수식 또는 조건이라고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영역을 잡고 고급 필터를 실행한 다음에 조건의 범위로 이렇게 잡아줘야지만 이게 필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1분기라고 해버리면 똑같은 필드이기 때문에 이게 고급 필터를 수행한다고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반드시 필드명으로 입력해야 한다, 그게 아니죠. 다른 이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3번 자동 필터의 여러 필드의 조건을 지정한 경우 필드 간 우화 조건으로 처리되어 결과가 표시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영역 잡고 필터 걸고 1분기의 값 숫자 필터 크거나 같음 200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미 200 이상인 자료들이 추출되었죠. 이 상태에서 2분기의 값을 숫자 필터 크거나 같음 200을 하면, 이게 잘못 눌러졌네요. 200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지 오화 연산이 아니고 엔드 연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듯 자동 필터는 오화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필드라면 몰라요. 하나의 필드라면 사용자 지정 필드에서 또는의 연산이 되겠지만 필드가 이렇게 다를 땐 오화 연산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3번도 틀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4번 질문 보시면 고급 필터는 필터링한 결과를 원하는 위치에 별도의 표로 생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고급 필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요. 그럼 여기에 현재 위치의 필터 말고 다른 장소의 복사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좀 보시면요. 먼저 영역을 잡고 데이터 정렬을 눌러보면 옵션 단추를 클릭했을 때 대소문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내용 보면 대소문자를 구별해 정렬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 다음 2번 표 안에서 다른 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열 내에서만 정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머리글을 표시하고 여기 정렬 기준을 국어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볼게요. 그러면 큰 숫자부터 먼저 위로 정렬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순번만 영역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렬을 누르면 일단 경고창이 뜹니다. 선택한 영역만 정렬하겠느냐 아니면 확장해서 정렬하겠느냐. 지금의 영역으로 정렬하겠다 한 다음 정렬을 누르고 그 다음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정렬하게 되면 1, 3의 순서가, 이거 해제할게요. 자, 1, 3의 순서가 이렇게 3, 1에 얘네들의 정보만 받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열에 대해서만 정렬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어 점수를 잡고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이콘 집합을 이런 것들을 하나 골라서 넣어주고 데이터 정렬 들어와서 아이콘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라고 보면 기본값이 뭐가 되어 있는지 보세요. 여기 보시다시피 셀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 기본 정렬의 순서는 위에 표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죠. 1, 2, 3번은 맞는 말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행을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정렬 대화 상자의 옵션 방향에 위에 아래로 선택하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 머리글 표시를 해제할게요. 이렇게 되면 무슨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지 골라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게 아니라 2행이나 3행을 기준으로 행을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옵션을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 항목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 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3번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나머지 질문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나리오 기능을 미리 해보셨다면 매우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1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 결과세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확인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에 가서 그 다음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를 눌러서 시나리오의 이름은 임의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변경 셀로는 이 두 개의 셀을 잡고 확인을 누르고 아무 숫자나 뭐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른 다음 요약을 눌러볼게요. 결과 셀을 지정하지 않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확인을 눌러보면 만들어는 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의 내용 중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 부분 틀렸죠?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피벗 테이블로 만들 때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요약을 눌러서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한 다음 결과셀을 생략해 보면 지금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려면 반드시 결과셀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셀 스타일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엑셀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서식을 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걸어줄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스타일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걸어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스타일이란 1번 지문에 나와 있죠. 셀 스타일은 글꼴과 글꼴 크기, 숫자 서식, 셀 테두리, 셀 음영 등이 정의된 서식의 집합으로 셀 서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때 편리하다. 뭐 이걸 누르면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편리하겠죠. 그리고 기본의 셀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복제해서 사용자가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2번의 내용은 제가 예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수정하거나 아니면 복사해가지고 뭐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끔 바꿔줄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확인. 그리고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죠. 4번의 내용을 또 보시면 특정 셀을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없도록 셀을 잠그는 기능들도 있대요. 그거는 셀 스타일의 수정을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호라는 거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잠금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시트 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 중인 셀 스타일을 변경 수정했을 때 해당 셀 스타일은 다시 적용해야지만 수정이 된다. 이거 한번 아까 살짝 보셨을 텐데 얘를 수정 한번 해볼게요. 수정을 눌러서 저는 지금 일단 선택을 안 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식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얘 색깔을 빨갛게 해보고 그 다음에 굵은 기울린 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더 눌러볼게요. 자, 제가 따로 적용을 하지 않아도 어때요? 제가 서식을 바꾼 스타일은 전부 다 적용이 되었죠. 그러니 틀린 건 몇 번이에요? 3번의 내용이죠. 자, 25번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피벗 테이블의 예제 문제를 먼저 해보시면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예제 문제를 해보시고요. 자, 정답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3번 지문에 나와 있는 하이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일단 여기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자, 필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애들만 볼 수 있고 또 정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그런지 영역을 잡고 홈에 조건부 서식에 아이콘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런데 어때요? 조건부 서식 적용 잘 되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6번. 다음 중 입력 데이터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했을 경우에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래요. 조금 이상한 것만 찾으면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표시 형식의 내용을 쭉 보시면 공통적으로 샵이라는 게 들어왔는데요. 샵의 표시 형식은 없는 숫자, 즉 유효하지 않은 숫자를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2급 실기 파일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나머지를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딱 3번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100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그런 다음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사용자 지정 가서요. 여기 형식을 샵샵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어때요? 100점이라고 나와버리죠.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는 숫자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이라고 나와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걸 올바르게 수정하려면 얘가 빠져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7번.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데이터를 채우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질문부터 이 칸에서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문자 데이터나 날짜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되어 채워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문자를 채우기 핸들로 내려볼게요. 복사되었죠? 날짜를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1만 변경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날짜의 데이터는 복사되는 게 아니라 1만 변경된다. 이 말이 조금 틀렸고요. 그리고 3번 지문을 먼저 보시면요. 숫자 데이터는 일씩 증가되면서 채워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단독으로 되어 있는 칸을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면 그냥 일씩 증가되는 게 아니라 복사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죠. 복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번의 지문도 보시면 숫자가 입력된 두 셀을 블록으로 설정해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두 개의 숫자가 반복하여 채워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개를 잡아서 채우기 핸들을 내려보면 반복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증가되는 값만큼 플러스 2가 되면서 계속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반복이 아닌 증가값만큼 채워진다. 그렇게 되면 1, 3, 4번 다 틀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 개의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텍스트 데이터는 숫자만 일씩 증가하고 문자는 그대로 복사된대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와 숫자 조합되어 있죠. 채우기 핸들 내려보면 숫자만 일씩 증가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8번 셀 포인터 이동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부터 한번 볼게요. 홈키를 눌러 해당 행에 A열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눌러보면 되겠죠. 홈키 눌러보면 셀 포인터가 제일 앞으로, 즉 A열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의 내용, 컨트롤 홈키를 누르면 A1셀로 이동한대요. 무슨 셀에 있어도 컨트롤 홈을 누르면 A1셀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컨트롤 홈키이고요. 그러면 3번의 내용도 맞죠. 그리고 2번 이름 상자의 셀 주소를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누르면 원하는 셀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대요. 이름 상자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이름 상자였습니다. 여기에다가 A3이라고 쓴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요. 어때요? A3, C5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C5 이런 식으로 이름 상자에 원하는 값을 쓰고 셀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Alt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현재 시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다음 시트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Alt 페이지 다운이 아니라 컨트롤 페이지 다운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페이지 다운,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작업을 해야지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아래 시트의 A9셀에다가 옵셋 해놓고 이러한 값을 입력했을 때 결과값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위치하고 있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옵셋에 해당하는 해석만 해나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엑셀 하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커마 1급 추가 함수에서 배웠던 함수가 바로 offset이라는 함수였는데요. 사용되는 인수가 셀, 행, 열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셀에 해당하는 부분은 레퍼런스고 B3셀을 기준으로 두 번째 마이너스 1행만큼 이동해서 그리고 2열만큼 움직여 주어라 라는 게 offset이죠. 그러니까 미리 좀 계산해보면 이 셀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행이라고 하면 위로 한 칸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2열만큼 움직이라는 건 하나,
둘, 박태훈의 정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엔터를 쳐보면 박태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면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30번 개발도구 탭에 있는 컨트롤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래요. 개발도구 리본 메뉴는 여러분들 매크로 하면서 이렇게 다 꺼내 놓으셨죠?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양식 컨트롤에도 단추가 있고 액티브엑스에도 단추가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자면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액티브엑스라고 되어 있는 거 인터넷 하면서 많이 깔아본 적 있죠. 얘는 뭐냐 하면 엑셀에 있는 고유 기능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뭔가를 확장해서,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과 같은 그러한 언어들과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만들어낸 게 액티브엑스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얘는 엑셀의 고유 기능이 아니고 다른 추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컨트롤의 종류는 텍스트 상자, 그리고 목록 상자, 그 다음에 옵션 단추, 그리고 명령 단추 등이 있다. 뭐 이런 곳에 다 있죠.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2번 질문을 보시면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양식 컨트롤에 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갖는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의 이벤트를 처리할 때 이걸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를 갖는 데에 비해 호환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의 고유 기능이 아니니까요. 이게 2번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면 양식 컨트롤의 단추 컨트롤이 얘거든요. 얘를 클릭하거나 드래그를 해서 뭔가를 추가하면 매크로가 바로 지정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삽입 누르고 양식에 있는 단추 드래그해서 그리면 요거 나타나죠. 요거 우리 2급할 때 제가 취소를 좀 눌러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름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매크로 지정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요 부분이 바로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문장이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사전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이용해서 단추를 하나 만들어 놓았고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추를 또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단추 이 부분에선 매크로를 제가 만들어 놓은 매크로랑 연결을 해 놓았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이렇게 실행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비일셀의 균셈 최고라는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놓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3번 지문을 보시면요. 디자인 모드 상태에서는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엑스 컨트롤 모두 다 매크로 등 정해진 동작을 실행하지 않지만 컨트롤의 선택, 크기 조절, 이동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디자인 모드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누르면 자, 액티브엑스 컨트롤에서 만들었던 이 내용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동이라든지 크기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모양으로 돼버리죠. 똑같은 상황에 디자인 모드를 눌러놓고 그 다음 양식 단추에 해당하는 이 단추를 클릭해보면 어때요? 이거는 크기 조절하는 부분이 아니라 매크로를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즉 디자인 모드는 양식 컨트롤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죠. 이 문장이 정상적인 말로 되려면 이 말을 빼야 할 것 같아요. 디자인 모드 상태에서 양식 컨트롤은 클릭했을 때 실행이 돼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아래의 프로시저가 실행된 후에 A1셀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은 걸 좀 찾아달래요. 그러면 이 프로시저를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줄씩 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거든요.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제라는 프로시저를 여기까지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려와서 이 부분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0이라는 값을 테스트에다가 대입하여라 라는 정도의 뜻이죠. 그래서 테스트의 현재 상태는 0이 들어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얘가 이제 세트가 뭐냐면 루프와 세트예요. 이 두 문은 마지막에 적어놓은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이 안을 뱅글뱅글뱅글 돌려주어라 라는 게 바로 두 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가 참이 될 때까지 이 안을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줄 좀 해석해보면 자, do, 하라, until 뭐뭐가 될 때까지 테스트의 값이 12초가 될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여라 라는 정도의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내용 보시면 테스트에다 1을 더하래요. 그러면 0 더하기 1 하면 1이 되겠죠? 이 값을 테스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죠. 왜냐하면 는의 의미는 대입하라는 뜻이니까요. 우항을 저항으로. 그러면 테스트의 값은 0이 아니라
1이 되겠죠. 아직 빠져나오진 못합니다. 왜? 10이 초과가 안 됐으니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테스트의 값에 1이 있어요. 이 1에다가 1을 더해서 2를 만들어 주죠. 그 2의 값을 테스트에다 또 넣어줍니다. 그러면 테스트는 지금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쭉쭉쭉쭉 진행하다 보면 결국 10이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10이 되어도 아직 10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이걸 계산을 해야죠. 즉 여기가 10일 때 10과 1이 더해져서 여기에 나와 있는 11을 테스트의 값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하는 순간 테스트는 10을 초과하게 되었죠. 즉 조건을 만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루프문을 돌 필요가 없이 빠져나와줍니다. 자, 빠져나와주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테스트의 값을 A1셀에다가 숫자 형식으로 넣어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A1셀에 테스트의 값을 넣어주게 되면 결국 테스트는 얼마예요? 11이라는 숫자가 남아있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2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 대한 수식의 결과값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공부하셔야 할 내용은 우리 1급 실기에 배열 수식 응용되어 있는 시트 기억나십니까? 초기화 단추가 아닌 정답 단추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계산이 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중에 라지를 이용한 이 평균을 계산하는 내용, 그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 놨고요. 1번 지문부터 한번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영역을 잡아서요, 그런 다음에 이곳에다가 넣어볼게요. 얘는 배열 수식이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도 되는데 그냥 엔터 치셔도 이게 완성이 잘 됩니다. 엔터 쳐보면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범위, 그러니까 A1셀부터 G1셀까지의 범위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 즉 30의 값을 구현했고요. 이번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쭉 드래그를 해서 복사한 다음에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A1셀부터 G1셀까지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로 작은 값,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범위 중에 5개의 작은 값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0까지죠. 이 5개의 결과에 평균을 계산했으니 당연히 30이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구현해 보면, 자, 이 범위에서 다섯 번째 큰 거 누굽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30이 나오겠네요.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이 컬럼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찍은 셀, 이 찍은 셀에 해당하는 열번호를 구현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어리니까 이거 계산하면 4라고 나오겠고요. 결국 이 범위 중에 네 번째로 작은 값은 4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40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면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33번. 아래 시트의 주민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이면 여자로 성별 정보를 알 수 있다. 됐고, 자, 다음 중 성별을 계산하기 위해 D2셀의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는 자료를 찾아달라는 거죠.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제가 엑셀에다가 미리 이렇게 지문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대입해보면 될 것 같아요. 1번의 내용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지문의 내용을 대입하고 엔터를 쳐보면 여기가 남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 부분을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주민번호의 8번째가 2 또는 주민번호의 8번째가 4라면 여자, 뭐 이런 정도의 뜻이고, 2번에 해당하는 부분도 그대로 복사해서 얘를 여기다 넣어보면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채우기 핸들 또 땡겨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왜? 주민번호의 8번째 자리가 숫자로 취급했을 때 1이 되면 남자, 2가 되면 여자, 3일 때 남자, 4일 때 여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 번째 방법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내려보면 똑같이 나오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주민번호 8번째 자리를 숫자화 시켜서 이 자료를 어디서 찾습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코드에서 찾아보아서 옆에 있는 성별의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오겠다, 브이룩업으로 처리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지만 4번 질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얘를 복사해서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채우기 핸들 당겨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주민번호의 8번째 자리를 숫자화 시켜서 2로 나눴어요. 그 값이 0과 같으면 짝수라는 얘기죠. 즉 이 말은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짝수라면
그럼 어떻게 돼야 합니까? 여자가 나왔어야 하는데 남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고요. 직접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실행하실 필요는 없고 2급의 함수 부분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34번. 아래 시트에서 국적별 영화 장르의 편수를 계산하기 위해 B12셀에 작성해야 할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 수식의 개념을 차근차근 1번의 지문부터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의 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앞에다 작은 따옴표를 붙여놨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사실 요 내용은 국적이죠. 이게 국적이 들어있는 칸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장르였고요.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코미디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는데요. 사실 국적이 한국과 같은지 다른지 각각의 칸을 여러 번에 걸쳐 계산해야 할 걸 한 번에 만들어주는 게 배열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작성했던 이 내용들 중에서 여기 국적이 한국과 같다라는 이 내용만 먼저 지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영역을 잡고 F9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배열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칸은 펄스, 두 번째 칸은 true가 되죠. 왜냐하면 국적이 한국과 같으니까요. 세 번째 칸은 미국이니까 펄스, 네 번째 칸은 한국. 이렇듯 한국이 들어있는 애들만 이런 식으로 true가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요 내용도 F9를 눌러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펄스와 true를 곱하기를 해버리면 펄스는 곱셈에서 0이 되고, 그리고 true는 곱셈에서 1이 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서로 어떻게 곱해주게 되면 0과 0이 곱해지면 0, 1과 1이 곱해지면 1, 0과 1이 곱해지면 1이 되는 형태, 즉 둘 다 true가 됐을 때만 1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걸 썸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이걸 썸으로 묶어내게 되면 결국 이 합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라는 걸 1번 지문에서 알 수 있고요. 2번 지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안에 요만큼 국적이 한국이냐 아니냐 요 계산식을 계산을 해보면요, 어때요? 펄스 true, 펄스 true, true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f문에 해당하는 이 조건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첫 번째 if에 해당하는 부분을 쭉 보면 여기 true가 될 때만 뒤에 계산식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true가 되고 얘가 true가 될 때만 뒤에 있는 1을 계산하더라,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거짓의 값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펄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쭉 잡아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이런 식의 결과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1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펄스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내용을 썸으로 묶어주면 마찬가지로 1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게 되겠죠. 4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좀 계산을 해보면 여기를 잡아서 F9,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여기를 잡아서 또 마찬가지로 F9. 자, 두 가지 조건을 서로 어떻게 곱해 주었을 때 둘 다 true가 되었을 때만 1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1이 되는 상황만 1이 되고 0이 되는 상황은 펄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내용 자체를 카운트한다면 숫자가 들어있는 얘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딱 계산을 해보면 1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으로 보여지는 건 당연히 3번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3번 지문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조건을 계산할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해보면 펄스 true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두 번째 조건도 계산을 해보면 펄스 true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조건들을 갖다가 서로 어떻게 곱하게 되면 true가 되었을 땐 1, 펄스 true가 되었을 땐 0,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가 펄스가 들어있으면 0이 돼버려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값을 카운트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리는 거라 0과 1 구분 없이 전부 다 개수로 보기 때문에 원치 않는 답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려면 실기 내용에 배열 수식의 기본 파일 있잖아요. 이 배열 수식의 기본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여셔서 정답을 이렇게 눌러서 이 내용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있죠? 그리고 초기화 단추를 눌러서 몇 번 여러분들께서 반복을 해보셔야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다음 중 이름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질문부터 보시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 셀을 선택했을 때 마지막에 선택한 셀 주소가 표시된대요. 마지막에 선택한 셀 주소가 선택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를 눌렀다가 뭐 이쪽을 누르고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선택한 2, 3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름 상자로 표기됐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2번 셀이나 셀 범위에 이름을 정해 놓은 경우에 이름이 표시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요 부분 요렇게 잡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영화명 이렇게 엔터를 치면 다른 곳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드래그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 영화명이라고 이렇게 이름 정의한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2번이고 그리고 4번의 내용을 볼게요. 수식을 작성하는 중인 최근에 사용한 함수 목록이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는 한 다음에 이름 상자를 보면 if가 적혀 있네요. 이거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에 썸을 이렇게 적다 하더라도 이 썸이 다음번에 는 했을 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는 내용은 뭐냐면 수식 리본 메뉴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함수 라이브러리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제가 찾기 참조 영역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 추주를 골랐다가 막 취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는 하게 되면 여기 어때요? 추주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함수 마법사 또는 함수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함수가 여기에 뜨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한 함수 목록이 표시되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번이 조금 이상한데요. 3번 내용을 하기 위해 제가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영화명에 조금 이상하게 적어놨죠. 이렇게 영역을 잡고 삽입에 그 다음에 차트 세로막 대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 차트의 종류가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여기 뭡니까? 차트에 이름이 나오죠. 또 다른 영역을 잡고 차트를 또 만들게 되어도 Alt F1 눌러볼게요. 그러면 차트 2번이라고 나오고 또 이렇게 만들어도 어때요? 차트 3번, 4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차트 종류가 아니라 차트에 이름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6번 엑셀의 확대 축소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문서의 확대 축소는 10에서 400%까지 마우스를 이용해서 위로 하게 되면 확대가 400%까지 그리고 축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축소가 10%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게 1번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시면 화면의 확대 축소는 단지 화면에만 적용되는 상태이고 인쇄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걸 확대했다 하더라도 파일의 인쇄 미리 보기를 이렇게 보면 그럼 여기가 확대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내용을 보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을 제가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스크롤을 위로 당기면 확대되고 아래로 내리면 축소된다 알 수 있죠. 그럼 틀린 것은 2번인데요. 설정한 확대 축소 배율은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확대해보고 다음 시트 가보면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이거 100%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트에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시트에만 자동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7번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기본적으로 시트에 눈금선은 인쇄되지 않고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어디서요? 레이아웃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시트 탭에 눈금선을 설정할지 안 할지 할 수 있죠. 3번의 내용을 미리 좀 보시면 인쇄 미리 보기는 화면을 표시하는 단축키 자체가 컨트롤 F2래요. 한번 직접 눌러보시면 인쇄 미리 보기 보이죠. 이거 말고도 컨트롤 프린트 P를 눌러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낸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여백 표시를 선택한 경우에 마우스로 여백을 변경할 수 있다. 바로 요 아이콘이거든요.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백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간단하게 인쇄를 선택하면 셀의 테두리를 포함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가 그런지 볼까요? 페이지 설정, 시트 간단하게 인쇄, 그런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보면 테두리가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죠? 간단하게 인쇄하면 그래픽과 그리고 배경과 테두리와 이런 것들 다 빠지고 인쇄가 됩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차트 도구의 데이터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질문부터 보면요.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차트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전체 범위를 수정할 수 있대요. 데이터 선택 들어가 보면 여기에 데이터 범위 나와 있죠? 이거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렬 전환을 누르게 되면 가로와 그리고 범례, 항목축과 범례를 서로
바꿔줄 수 있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 뒤로 이렇게 보이시죠? 한 번 더 눌러보면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번 지문 먼저 볼게요. 데이터 범위 내에 숨겨진 행위나 열의 데이터도 차트에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숨어지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필기 이 과목 이러한 내용이 숨기기가 되어 있으면 차트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됐었죠. 근데 데이터 선택 들어와서 여기에 보시면 숨긴 셀, 빈 셀 표시, 그 다음에 숨겨진 내용도 표시하겠다 확인을 누르면 어때요? 숨겨진 데이터도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3번인데요. 범내에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의 계열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거든요. 이 없다 부분, 관객수와 손익분기점이 범내죠. 이게 바뀌어질 수 없는지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서 바꿔볼게요. 어때요? 순서 바뀌었죠. 다시 이렇게 수정해보면 어떻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9번. 아래의 데이터를 차트로 작성해서 사원별 각 분기의 실적을 비교 분석하려고 할 때 가장 비효율적인 차트를 골라달래요. 이 데이터를 똑같이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뭐 여러가지 차트가 있겠지만 이 중에 3번 지문에 나와 있는 원형 대 가로막 대형, 특히 이 원형이라는 차트의 특징은요, 이렇게 영역을 잡고 삽입에 원형 중에 원형 대 가로막 대형 예를 눌러보면요, 1분기의 데이터만 보여요. 2, 3, 4분기의 계열의 값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건 누구입니까? 바로 원형 대 가로막 대형이죠. 원형이라는 차트의 특징은 계열을 하나밖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40번. 셀 영역을 선택한 후에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인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달래요. 이 기능이 뭐냐 하면 영역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상태 표시줄에 해당하는 이 공간에 뭔가가 이렇게 자동 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산식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없는 게 누구냐라는 게 이 내용이죠. 나머지 지문은 쭉 살펴보시면 하나씩 다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2번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이런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하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실기를 먼저 공부하셨나요? 영상에서 본 모든 문제가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